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은 지금 1000불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되어서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죠?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러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종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하신 분 모셨는데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10권의 책을 썼어요. 네,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이라는 이 책은 10번째 책이고요. 와. 어떤 책인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 어차피 이제 고령화라든지 AI라는 추세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핵심 키워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좀 더 행복하고 오래 살면서 다음 세대를 배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빅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빅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꿀 빅테크들을 소개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처음에 디지털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디지털미가 뭘까요? 미라는 것은 이제 나를 만든다. 그렇죠? 디지털미 하면은 디지털로 된 나. 디지털로 된 나가 뭐냐? 그럼 아이디일 수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바타? 나의 아바타 그게 디지털미예요. 근데 이제 이건 신원이고 뭐 이거는 그냥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하고 진짜 비슷한 나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대신해 줄 수 있다면 AI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문서화된 것들을 많이 하고 하나의 어떤 서제스션 하는 기능을 한다면은 이 디지털미는 AI의 요소를 갖추면서도 인간의 어떤 내가 말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AI 알렉사도 있고 시리도 있잖아요. 오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제스션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은 질문을 가면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 디지털미는 만약에 테크놀로지가 발달된다면은 날 대신해서 정말로 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나의 대리인인 거예요.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라 나의 대리인으로서 무언가를 하는 나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이제 저는 예전부터 이제 온라인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와서 막 작년, 재작년부터 메타버스 하는데 이거 나 학창 시절에 하던 리니지랑 뭐가 다르지? 뭐 바람의 나라랑 뭐가 다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던 가상 세계랑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4가지를 보통 얘기를 할 때 VR이라는 거하고 AR이라는 거, 라이프 삶, 그 로깅이라고 하죠. 로깅이라는 것이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하나가 이제 미러 월드인데 거울 세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 세계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트윈은 쌍둥이잖아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을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가상 세계에다가 붙여요. 페이스트. 왜 현실을 가상 세계에다 붙이느냐? 이 현실에서 이것을 조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현실에서 이걸 하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원전 같은 것들 해체를 하는데 누군가가 로봇이 해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해야 하잖아요. 어떤 공정을 개선하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고 하는 거야. 우리는 점점 메타버스 파잉으로 가고 있는 거고 조그마한 애들은 뭐 이게 메타버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했을 때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면은 이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전제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제 3D 가상 세계가 어떤 애가 태어나면 3D 가상 세계에서 벌써 살고 있는 거죠. 일상인 거죠. 예, 일상인 거죠. 예. 그 가상 세계에서 땅도 사고 뭐 그러잖아요. 샌드박스 뭐 이런 거에 샌드박스 타일도 사고 이런 거고 뭐 거기에서 움직이는 이제 NFT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일상화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발점에서 지금 이런 단어들이 폭발적으로 있지만 여기서 뭐 옥석은 가려지겠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꼬리를 무는 게 사실 메타버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NFT잖아요. NFT는 또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그게 다 연결되는 건데 사실 NFT가 지금은 조금 마케팅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제 버블 때문에 뭐 버블이라는 말들도 있고. 실제로 활용이 될까요? 미래에? 지금 점점 저희는 하나의 생태계 경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태계 경제에서는 게임 생태계라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에서 이 생태계를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버라는 생태계를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버라는 생태계에서 운전기사들은 뭐 운전만 해주고 돈 받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코인이라는 걸로 뭉치면은 코인으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우버라는 회사가 돈 가치가 올라가서 그 코인으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이. 그러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생태계에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발휘될 수가 있는 거예요. NFT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킬러 앱이 되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투자해서 꽝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주식 산다면 주식 상패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종목에 따라 예, 다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NFT라는 것 자체가 원본을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네. 자체가 원본일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엄청 가치가 다를 수 있겠네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디지털 세계가 오히려 현실 세계에 영향을 줘서 디지털로 너무 멋있었는데 네. 이거 현실로 이거를 가구를 제작하고 현실로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이 오히려 현실에 영향을 주잖아요. 되게 멋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또 요즘 이제 핫한 게 제프 베조스 형님이랑 네. 저보다 돈 많은 형님이니까 또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 이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책에 보면 이제 약간 우주 전쟁 개념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그런 우주 전쟁이 어떤 걸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ld space, 오래된 우주, 그다음에 new space, 새로운 우주. 올드와 뉴를 가르는 그거는 뭐냐? 인공위성을 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넘어서 이제 지금은 우주에서 뭐 강업을 한다든지 기후 측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케이블을 깔리는데 이거는 이제 저 고도에서 하는 위성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하고 우주 관광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 그런 어떤 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어요. 또 우주 정거장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하나의 뉴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는 우리 옛날에 뭐 1968년, 69년 뭐 이런 시절에 뭐 어디에 아폴로 그 달란을 착륙하고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부자들이 돈놀이하는 그 우주 여행이지만 우리 선자 세대에 가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 두 양반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기후 변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류가 미래를 생각하는데 항상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인류의 미래를 더 멋지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인류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류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멸망할 수 있다. 화성을 개척해서 화성에서 죽고 싶은 1호 사나이다. 맞아요. 머스크가 그 말했던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가 하는 산업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기가 팩토리, 테슬라, 스페이스X 이거 자체가 전체의 어떤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이런 거 다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또 대의명분이. 보니까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또 바이오적인 이야기를 빠질 수도 없잖아요. 그쵸. 지금 또 가장 핫한 게 또 제가 이제 좀 오래된 핫한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게놈 프로젝트. 이 게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내 유전 정보라는 건 DNA에 담겨 있잖아요. 네. 그게 전장 유전체라고 그러는 건데 생물이기 위해서 필요한 온전한 유전 정보 이것을 게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씨의 유전 정보 전체를 해독을 했을 때 그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해요. 자, 울산에서도 10,000명 게놈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해초를 했습니다. 해독을 하면은 한국인의 표준 지도가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떤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이게 다 있으면은 우와. 예방의학이 발달될 수 있는 네. 거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맞춤형 의약품을 처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블록체인이란 것 자체가 네. 그 각 요소마다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정보도 어떤 네. 중앙 서버에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맞춤 처방을 하려면은 IoT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특정한 뭐 기술이 이게 아니라 모든 기술이 다 연결이 되어 바퀴처럼 이렇게 다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책 전반적으로 이제 그 유망한 기술과 네. 유망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캐시 우드라는 돈나무 돈나무 언니라는 누나, 예. 그 분의 이제 생각 같은 것들도 네. 여기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무슨 놈의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뭐 그거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뭐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게 1년일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런 걸 보지 말고 혁신 기술만 생각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당장 우리가 그것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주가를 하루에 몇 번씩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미국에서 지금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금리를 올린다. 0.5를 하는데 무슨 성장주가 어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시 보면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은 지금 1,000불이 넘었다만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되어서 이 말만 아직 되풀이하고 안 있는데 그죠? 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전통적인 재무제표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뭐 price dream ratio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형 자산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를 움직이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화성에 가겠다는 의지, 기가 팩토리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론 머스크의 상상의 힘,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이 우리 쓰신 이 책이 투자 이건 아니지만 테슬라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우리의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그쵸.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일 수도 있겠고 인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트렌드일 수도 있겠죠. 메타버스 트렌드 뭐 그런데 적극적으로 다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한번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책을 좀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혁신이다. 근데 혁신은 개개의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의 혁신이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 생태계 혁신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기업은 안 된다. 개별 기업이 경쟁해서 치고 나가는 시대가 아니고 각각. 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집단들이 네. 이 생태계가 더 혁신적이냐, 이 생태계가 더 혁신적이냐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많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뭐 고평가되는 성장주가 뭐 이렇게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다가오는 미래에서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AI가 점점 더 발달될 거라는 거. AI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거하고 고령화 사회라는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숙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달될수록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가 네. 더 쉽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 이 책 보시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쫙 소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투자선 아니겠지만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판단하고 어디에 얼마큼 투자하게 될 것인가는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구직에도 좋고요. 또 아, 창업에서 구직? 아, 구직. 창업에서도 창업 의미가 맞아요. 있고요. 네. 투자에서도 의미가 약간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뭐 네. 구직도 있네요.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질지 미래에 우리 없어질 유망해질 만한 것인가. 직업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렇죠. 좀 유망해질 산업에 나를 베팅해야죠. 네, 그렇죠. 좋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해야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신한테 투자하는데 네. 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때의 트렌드와 어떤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서 네.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또 존중하고 변하는 트렌드를 같이 따라갈 때 네.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성장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